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앞에서 이제 평택 신도시,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의 이제 그 아래에 위치해 있는 평택 지제역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평택 지제역은 SRT와 1호선이 이제 정차는역으로 일일 SRT와 지하철 이용객을 합치면 약 한 1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그런 지하철역입니다. SRT를 이용할 경우 이제 동탄까지가 이제 35분, 그리고 수서역까지가 55분이 걸립니다. 실제로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지제역에서 지제역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고덕 국제신도시에 이제 삼성 평택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근무하고 하시는 분들이 동탄에서 내려서 이제 본사의 출장이나 그런 업무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순환 근무를 하더라도 이제 동탄 쪽에 삼성전자 본사에서 근무하거나, 뭐 지금 여기 평택 캠퍼스에 근무하거나 하더라도,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이제 거주를 한다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한번 이 지제역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금 지제역 앞에 상권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고덕 국제도시에 이제 삼성 평택 캠퍼스가 연결되고, 남북대로 이제 북쪽은 평택에 이제 KG 모빌리티, 과거 이제 부산 용차 공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래쪽에 있는 택지가 지금 지제 세교지구 포함해서 모산, 영신, 뭐 동작지구까지 연결되고 하는 그 택지인데, 지금 현재는 또한 최근에 이제 발표되었던 사례, 평택 지제역 인근에 공공 택지주가 지금 개발이 되어서 지금 아마 이제 보상이 들어가고 이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규모가 33,000세대인데, 지금 아마 이제 곧 보상이 진행이 되고, 이제 전체 인구로서는 한 7만 5천 명 정도가 유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제 평택의 인구의 이제 변화들을 보면은, 2010년도의 인구가 약 한 41만 명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한 61만 명 정도가 됩니다. 좀 그래서 한 20만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사이에 보면 2000년도 넘어와서 2010년도 그 이후를 보더라도 평택에 지금 남부권들이나, 그리고 지금 청북지구나 뭐 다른 지역들도 지금 2000년 이후에 개발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인구가 전체적으로 이 지역의 지지역이나, 그리고 이제 고도 국제 신도시에만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는 데는 조금 시간들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평택의 이제 지제역 앞에 있는 지제역에서 약 한 동삭동까지가 이제 연결되고 하는 지금 지제 세교 지구 포함해서 그 구간들에 대한 부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들이 지금 평택 지제역에서 동쪽의 끝 동삭동 주민센터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를 따지면 약 한 3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고덕 국제 신도시나, 그리고 평택 지제역 앞에 있는 공공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 방식의 공공 개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가 주도가 돼서 택지를 조성하고 보상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평택 지제역에서 지금 동삭동까지 있는 그 부분들은 민간 개발 방식입니다. 민간 개발 방식은 환지 개발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토지를 이제 구역 정리를 해서 서로 이제 조합을 결성하고, 이 다양한 절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뭐 복잡해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지 개발 방식은 민간 개발 방식이라서 실제로 좋은 점은, 아파트가 이제 대부분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고덕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단독의 브랜드 아파트는 없지만, 이 지제역 앞에 있는 앞에 지금 들어와 있거나 입주했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일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호도는 높습니다. 이제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점, 우리가 이제 평택의 개발이 사실은 되게 손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평택은
과거에 이제 경기 평야의 일부입니다. 경기 평야의 일부기 때문에 다 평탄 지역입니다. 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지저역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보면은 보통 그 1000세대가 다 넘습니다. 한 개 단지가. 그만큼 한 개 단지가 1000세대가 넘고 큰 거는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의 규모가 크고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안에 그 거주하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소득 수준들이나 그런 부분, 선호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떤 그런 장점들이 지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그러나 이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민간 개발 방식은 뭐 조합 설립하고 뭐 그 또 이해관계 조정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지금 지제 카페 상권들을 여러 번 가봤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 개발이 너무 늦다는 거죠. 이제 공공택지 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보장하고 땅을 밀고 수용을 하고 분양을 하고 하면 사실 굉장히 계획된 대로 절차가 진행이 되지만은 이 부분들은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충분히 이제 그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택 지제역 이제 동쪽 도시개발지역 영향권은 동삭동 주민센터까지입니다. 앞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직선거리는 약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법정동 기준으로는 지제동, 그리고 세교동, 그리고 동삭동, 칠원동 영향권에 지금 현재 약 한 9만 5천 명 정도가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실제로 지금 민간 개발 방식이 되다 보니까 이 그 체계화된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아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평택 지제역 앞에서 그 앞쪽에 이제 이마트 쪽이나 그 주변 지역이 다 아직도 미개발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 앞으로서 이제 어쨌든 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단독주택이나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업무지역들 그리고 상가주택들이 사실은 빨리 돌아야 됩니다. 빨리 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입주가 되어 있는 아파트는 지금 대략 한 23,920세대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약 한 3만 세대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약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평택 지제역 지구에 대한 부분들로 부족한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파트 단지 배우 세대로 봐서는 모두 소비력이 높은 안정적인 배우 인구입니다. 그 이제 단지 규모도 크고 민간 분양 아파트이고 그리고 단지에 이제 그 평형들도 3, 40평형대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선호를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어떤 그 전 민간 개발 방식이 되다 보니까 주변 인프라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보면은 또 그 지역 내에서 소비력이 높은 그 학생들과 부모 소비를 저하는 학생 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학거리가 짧은 사실은 이제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들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만 지금 현재 5,426명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지금 그 고도국제 신도시보다 오히려 해가지고 이 초등학생 수는 더 많습니다. 그만큼 지역 내에서 어떤 이 지역 내의 아파트들에 대한 부분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고 한 사람들은 이 지역에 많이 거주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1358명이고 고등학생이 1057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그 어떤 그 신도시나 택지지역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다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 수 구성만 보면은 지역 내 소비가 높은 학생과 학부모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만 이제 이 지역에 사실은 앞서서 저도 이제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그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개발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게 조금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실제로 상권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하려면은 그 평택 지제역 앞에 있는 상업지역들이나 지금 이마트 주변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개발이 빨리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평택 지제역 그 상권을 살펴볼 때 유독 그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마트만 장사가 잘 됩니다. 대부분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들은 그 아마 이제 그 지금 그 평택 지제역 앞에 살고 하는 주민들 자체는 소득 수준도 높고 안정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주변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마트를 중심으로 생활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른 생활 인프라는 오히려 외부에서 소비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내부에, 이마트 내부에 가보면은 이제 메디칼 광고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건 결국은 다른 외부에 있는 병원들이 이제 거기 와서 광고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그 지제역 상권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 충분한 배우 세대, 그리고 소득 수준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제역 상권에서 이제 메디칼의 개원 형태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마 이제 이렇게 한번 지금 개원한 그 병원들의 분포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 대단지를 끼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근린 상가에 혼자 들어가서 개원하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앞에서 상권이 체계화돼서 개발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부분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크게 이제 눈에 띄고 하는 부분들이 모산 근린공원 앞에 있는 상업지역들은 실제로 지금 보면 다양하게 지금 많이 좀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개원하고 했던 부분들은 지금 뭐 의사들 숫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좀 의외인 과목들도 실제로 이제 의사 숫자가 많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이 모산근린공원 앞에 상업지역 쪽은 지금 모산 영신주구나 이쪽에서 나오고 하는 주민들도 대부분 이 상업지역에서 다 합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동삭동에서 나오고 하는 부분들도 대부분 이 지역에서 합류가 되고, 그리고 지금 쌍용자동차 건너편에 있는 그 신촌지구의 주민들도 거기서 대부분 합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물론 이제 모산근린공원이 전면에 있기 때문에 단면 상가입니다. 즉 상업적만 상가가 있고, 지금 근린공원 쪽은 상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면 상가이지만은 실제로 어떤 전체적인 주민들이 합류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 자체는 좀 중심 부분을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모산 영신주구 중간중간에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어, 그, 메디칼들이 진입을 했지만 혼자 들어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 주변에 이제 상가주택들이나 근린상권들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곳이 꽤 됩니다. 꽤 되기 때문에, 꽤 되는데 비해서는 주변에 또 배우 세대는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원을 고민을 한다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 부분들이 이제 앞서 언급했던 평택 지제역 앞에 상권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평택 지제역 상권에 대한 부분들로 상권에서 개원을 한다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앞에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나 평택 지제역 앞에는 공공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에서 마음만 먹으면 빨리 개발되지만은 아파트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들, 어쨌든 입주한 세대들의 어떤 수준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 평택 지역이 고덕국제 신도시보다는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비급여나 이런 부분들 쪽에서 한번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지역도 고민 대상에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상권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권이 흘러갈 수 있는 전망들,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하시고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평택 지제역 앞은 사실은 지금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이고, 그리고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설명에도 주소가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점은 양해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뭐 나중에 저희한테 문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